어, 이번에는 현미경에 아이폰을 어떻게 달아서, 그리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그거를 어떻게 편하게 전송해서 쓰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통은 왼쪽에 전자차트 용도로 쓰는 모니터가 따로 있고, 뭐 오른쪽 위에나 뭐 앞에나 이런 데를 큰 모니터를 달아서 현미경의 아이폰에서 촬영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 큰 모니터로 환자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편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현미경이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해요. 오른쪽에 못 놓으면 왼쪽에 놔야겠지만, 왼쪽은 보통 어시스트의 공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이제 현미경이 약간 오른쪽에 놓고 오른쪽으로 약간 꺾여서 쓰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꺾이면 환자가 드나들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 건데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은 뭐 PD라고 해서 동공간 거리를 뭐 이런 식으로 잘 맞춰줘야 되는데, 동공간 거리는 뭐 간단하게 안경점 같은 데 가면은 금방 재주고요. 그리고 그냥 요 대안 렌즈에 눈을 맞추고 상이 두 가지 상이 하나로 명확하게 모이는 포인트를 이게 눈을 대보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공간 PD를 즉석에서 이렇게 맞춰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PD는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뭐 이게 어렵냐? 어렵지 않죠. 금방 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루페에서는 동공간 거리, 그러니까 퓨필러리 디스턴스만 알아서는 모자라요. 루페는 퓨필러리 디스턴스, 좌우의 퓨필러리 디스턴스와 함께 퓨필러리 하이트, 뭐 그리고 무슨 앵글 해서 루페는 훨씬 더 섬세하게 세팅이 sul자에 맞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쓰기에 현미경이 좀 더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무슨 펜 포커싱 뭐 이래가지고 우리 눈의 디옵터와 현미경의 양쪽 대안 렌즈에 세팅을 맞추는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자기 눈의 시력은 보통 안경 뭐으로 보정이 돼 있죠. 그래서 안경으로 보통 좌우 시력이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신에 아이폰의 초점과, 그러니까 녹화된 영상의 초점과 우리 눈의 초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아이폰의 초점이 맞는데 우리 눈의 초점이 맞는데 아이폰의 초점이 안 맞는다 이러면 약간 양쪽 눈의 디옵터를 좀 조절을 해줘야죠. 근데 그것도 별로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설치해 보면 아이폰의 초점과 현미경의 초점은 보통은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제로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 내용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사실은 세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데 성가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핸드피스 튜빙이 이 현미경의 그 다리 바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지붕처럼 해서 이 바퀴를 커버해주는 그런 이런 스타일을 저는 좋아합니다. 현미경도 이거 말고 이렇게 H자 형태로 돼 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꽤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거는 걸리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 전용으로 요 바퀴가 걸리지 않게 이렇게 아크릴 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다가 여기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는 걸 해줘야 되는데 좀 귀찮죠. 그래서 현미경 구입할 때는 요런 이게 뭐라 그러지? 하여튼 바퀴를 커버하는 요런 스타일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요 전용 어댑터가 있죠. 어댑터에 이렇게 아이폰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설치라기보다는 그냥 또가닥하고 끼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아이폰 어댑터, 그러니까 아이폰도 이게 버전이 있잖아요. 아이폰 15가 있고 16이 있고 17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댑터에 맞는 아이폰 모델을 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충전은 저는 이 영상이 출력되는 요 케이블과 충전은 별도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충전과 이 시그널이 같이 되면은 좀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은 별도로, 그 다음에 그 영상 신호 출력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안 보인다고 그냥 대충 붙여놨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뭐지? 에어미러 없이도 살 수는 있는데, 에어미러 쓰다가 없으면 되게 좀 서운하죠. 그래서 요게 에어미러는 체어의 왼쪽에 설치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보통 요런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미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멸균 포장된 상태로 하나씩 뜯어서, 예를 들어 오늘 뭐 프랩이다, 오늘 VPT다 그러면 하나씩 뜯어서 쓰고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놀로지 나스라 그러죠. 나스,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남들이 용량은 충분하게 해서 남들이 많이 사는 걸로 하나 사놓으세요. 그래서 하나 사서 설치만 하면 이 아이폰에서 촬영하는 주로 동영상이죠. 동영상과 사진들이 그냥 찍자마자 자동으로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 포토스 모바일이라는 앱을,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이 끝났다 싶으면 동영상 촬영을 정지를 누르지 말고 그냥 포토스 모바일 앱으로 바로 이렇게 전환을 하세요. 밑에서 이렇게 스크롤인가 하면은 이제 포토스 모바일로 바로 옆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촬영 직후에 바로바로 전송이 됩니다. 이런 세팅 같은 건 요즘은 일도 아니니까, 세팅하는 법 잘 모르시면 그냥 제미나이 같은데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미경으로 환자를 보고, 근데 그 환자를 보는 동영상, 환자를 볼 때 동영상 녹화를 누르죠. 그러면 환자를 보는 동시에 동영상 녹화가 되고, 그 녹화가 끝나자마자 그 무선 전송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포토스 모바일 따라서. 그래서 저는 찍자마자 그 환자랑 뭐 얘기할 거 있으면 그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틀어서 환자랑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예를 들어 충치를 제거했어요. 아니면 크랙을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금방 전에 찍은 동영상을 틀어놓고 환자분한테 이렇게 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제가 진료하고 돌아오는 동안 환자는 그 영상을 풀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반복 재생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막대한 양의 아주 가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이게 체어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체어에서 진료를 하든 간에 똑같은 조건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스 모바일 이 앱으로 인해서, 이게 원래 나스 회사에서 아마 만든 앱일 텐데 되게 이 앱으로 인해서 진료실이 되게 편해졌고, 사실은 옛날에는 DSLR을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DSLR은 문제를 확인하고, 입안의 어떤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현미경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과 영상을 넣는 과정이 별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찍으면서 진단도 같이 하죠. 그리고 그 동영상을 바로 보여줄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은 아이폰, 요즘은 갤럭시 안드로이드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폰과 갤럭시 상에서 이렇게 무선 전송을 바로 해 드리기도 합니다. 뭐 환자분 영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DSLR을 찍던 시대에서 지금은 현미경으로 이런 루틴한, 진료와 함께 루틴한 녹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